한국은 양심적인 나라라더니 이게 뭐야? 도둑이 넘쳐나잖아. 어느 가게 앞에서 프랑스인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녀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낯선 프랑스어를 내뱉는 여자를 힐끔 보고 지나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외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 큰 흥미롭습니다.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문화를 알게 되고 직접 경험해본다는 건 우리 삶의 행복도를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사연자는 심지어 한국이라는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러 왔다가 미래 체험까지 하고 왔다며 입이 떡 벌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3살 클라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아시아 쪽은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 문화를 얼마 전부터 접하고 난 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더군요. 대충 한국에 대해 조사는 해보고 갔지만 제가 이런 느낌을 받고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를 한국에서 했는데요. 다녀와서 지인들에게 얼마나 신나게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한국을 다녀온 친구들이 한국 여행은 정말 너무 좋았다고 추천을 하도 해대길래 이번 방학에는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지요. 아시아 쪽 나라 여행을 거의 해보지 않았고 근처 유럽 나라들만 자주 가보았던 저는 조금 두렵기도 낯설기도 한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사라졌어요. 한국의 첫 이미지는 정말로 깔끔했고 젠틀했으니까요. 더듬거리는 영어로 길을 묻는 저에게 한결같이 한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었고 심지어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는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몸에 배인 교양이나 교육 수준 또한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번 휴가는 먼 한국을 가게 된 대신 주변 아시아 국가도 함께 둘러보고 싶어서 한국과 중국을 함께 일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일정은 그리 길지 않았죠.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관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꼭 먹어보고 싶던 한식도 맛보고 전통궁궐이라는 곳에서는 한복도 입어보는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무인 매점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곳이 무인 매점인지는 몰랐습니다. 여행 중 이틀째가 되는 날, 저는 숙소 근처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 매점에 들어갔어요. 그곳은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상점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편의점 같은 곳일 줄 알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고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저는 상점에 주인이 없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주인은 어디 간 거지? 하며 주인이 오기 전에 상점에 들어가 있으면 오해를 살까봐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양심적이라고 듣고 왔습니다. 치안이 좋고 주인 없는 물건도 함부로 집어가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찾아주는 양심적이라는 소개들을 보고 왔죠. 저는 과연 그런 나라가 있는 걸까 여기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니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며 여행을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 없는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에 대해 들었던 좋은 점들은 다 미화된 거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거기 있으면 저도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 같아 일단 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는 가게로 가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속했던 한국인 친구와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 나라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겠지만 오늘 있었던 경험은 정말로 불쾌했어. 나는 한국 사람들이 착하고 양심적이라고 알고 왔는데 내가 본 장면은 뭐였던 거지? 그들은 다들 허락 없이 물건을 집어나가더군.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도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나는 내 가방을 앞으로 유럽에서처럼 품에 꼭 안고 다녀야겠어. 그러자 한국인 친구는 파한대소를 하며 저를 흥미로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너 무인 가게에 다녀온 거니? 저는 무인 가게라니? 하며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저에게 한국에는 무인 상점이 많고
한국인들은 주인이 없어도 스스로 셀프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하며 그게 일반적인 상점의 모습이라고 하며 한국을 두둔하려는 친구에 대해서도 실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친구는 저를 데리고 근처 무인 매점에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무인 매점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그 물건을 들고 가 직접 바코드를 찍고 카드 결제까지 하고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이 빨개지며 저의 오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상조차 못했어. 한국인들이 비양심적이라고 오해하였는데 이 모습을 보니 오히려 너무 양심적이어서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싶어. 저는 한국인 친구와 있었던 이 부끄러운 자신의 오해에 대해 미안하며 한국에 와서 무인 매점과 무인 기계들을 보고 크게 놀란 경험을 꼭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저는 다 같은 아시아라 문화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끝내고 이어서 가보았던 중국에서도 무인 매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좋았던 경험 때문이었지요.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구경하고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중국에서는 그런 매장을 잘 찾을 수 없더군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고 겨우 찾아간 매장은 이미 폐업을 한 후였습니다. 저는 중국의 당일 관광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된 중국인 친구에게 무인 매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답변을 들었지요. 중국인인 그녀는 제가 무인 매장에 대해 묻자 크게 손살에치며 말도 말라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부모님이 무인 매장을 차렸다가 크게 데이고 망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묻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소를 임대해서 서너 군데 매장을 차렸는데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서 사업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시 카메라도 달고 경고문도 붙였지만 사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 그녀의 가족은 무인 매장이는 말에 치가 떨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보이더군요. 그러고 저는 중국의 여러 모습들을 실제로 겪으며 남은 여행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정말 좋았던 느낌을 중국에서는 도무지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제가 좋아했던 무인 매점 쇼핑을 더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경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경험들에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매점 안에 들어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제품들에 놀랐습니다. 스낵, 음료, 라면, 생활용품, 심지어 의약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무인 로봇 기계를 이용하여 고객이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여 간단하게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한국이 혁신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도시 생활로 유명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무인 매점과 무인 기계들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행을 하면서 계속 한국에서는 어떤 신기한 기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찾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무인 매점뿐만 아니라 무인 결제, 무인 주차 시스템, 심지어는 무인 로봇들도 볼 수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보고 한순간에 한국의 현대화와 기술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편의점이나 상점에서는 거의 항상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무인 매점과 무인 기계들을 보고 크게 놀란 저는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되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무인 주차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고 심지어 빌린 렌터카도 핸드폰 어플로 간편히 차키 없이 이용할 수 있었죠. 또한 터치 스크린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맛있게 즐겼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의 한국 여행의 기술적 혁신을 보다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무인 솜사탕 기계를 체험한 경험은 정말로 재미있고 독특했습니다. 한날은 제가 한국의 한 놀이공원을 찾아 아이스링크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한 코너에서 무인 솜사탕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계는 크기가 큰 유리 컨테이너 안에 다양한 종류의 솜사탕을 보여주고 있었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터치 스크린을 눌렀고 솜사탕의 모양과 색깔을 선택하는 옵션들이 나타났습니다. 하트 모양, 꽃 모양, 토끼 모양 등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꽃 모양의 솜사탕을 선택했고 결제를 마치니 작은 로봇팔이 솜사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솜사탕은 사람이 막대를 들고 그곳에 설탕실을 감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는 로봇팔이 막대를 집어 솜사탕을 기계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솜사탕은 점점 불어나서 색색깔의 큰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했고, 이것을 어떻게 꽃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드디어 기계의 위쪽에서 칼 모양의 보드판이 내려와서 동그라미 가장자리 쪽을 쿡쿡 눌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꽃 모양의 솜사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계 안쪽에서 다 완성된 솜사탕을 집어서 바깥쪽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정말로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미래 영화를 내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솜사탕을 사려면 사람이 만들어주는 카트에 가서 구매하거나 마트에서 압축되어 있는 것을 사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무인 솜사탕 기계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팔이 솜사탕을 만들기까지 하고 내어주는 것이 더욱 독특했습니다. 무인 솜사탕 기계를 통해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동시에 기술이 어떻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에서의 여행 중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였고, 한국의 창의적인 기술과 문화에 대한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놀러온 다른 가족들은 흔쾌히 그 기계에 돈을 지불했고, 이것은 솜사탕을 먹는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가게에서는 무인 서빙 로봇이 가게를 돌아다니며 메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다음 여행지를 검색할 때 무인 로봇 또는 무인이라고 검색하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즐겁게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토록 저에게 흥분감을 준 데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영향이 있는데요. 전 어릴 적부터 공상과학 소설을 사랑하던 소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항상 과학적인 그림과 우주선 모형, 로봇 인형 등이 놓여 있었죠. 저는 미래의 기술에 대한 동경을 품으며 책 속 세계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소 외톨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진 친구가 별로 없었고, 종종 다른 아이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신나게 설명하면 다들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우습게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이런 열망과 흥미를 사회생활을 위해 저 밑편으로 숨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지내고 평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는 여행이라는 것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고 방학 중에는 배낭여행을 다니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을 오게 되었고 그의 미래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꿈을 한국 여행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갈 때 한국의 무인 자동 시스템에서 받은 큰 영감을 프랑스 안에서 실현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꿈을 다시 품게 만들어준 한국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조만간 한국 여행을 또 오게 될 것 같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릭은 한국 여행을 통해 얻은 인상적인 경험을 미래를 향한 큰 동기부여로 만들었고, 한국을 미래를 경험하게 해준 놀라운 나라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새로운 미래 또한 한국이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